삼성전자가 10%가 오르면 나는 20%를 버는 게 아닌가? SK 하이닉스가 다시 반등하면 레버리지 ETF는 그만큼 더 빨리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착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보통 전체 투자 기간의 수익률을 2배로 만들어주는 상품이 아니고 대부분은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전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불과 7거래일 만에 다시 발동이 됐는데요. 7월 7일 코스피가 장중 8% 넘게 급락하면서 시장 전체 거래가 일시 중단이 됐고, 놀라운 것은 이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역대 총 12번이 발동이 되었는데 그중 절반인 6번이 올해에만 전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8일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7월 8일 기준으로 올해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코스피 시장이 33번째, 코스닥 시장이 18번째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전체 거래를 잠깐 멈추는 장치이고 사이드카라는 것은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라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매우 변동성이 높은 장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장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상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레버리지 ETF입니다. 오늘 제가 꼭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다시 회복이 돼도 내 계좌는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ETF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10%가 오르면 나는 20%를 버는 게 아닌가? SK 하이닉스가 다시 반등하면 레버리지 ETF는 그만큼 더 빨리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착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보통 전체 투자 기간의 수익률을 2배로 만들어주는 상품이 아니고 대부분은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하루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기초자산이 5%가 오르면 2배 레버리지 ETF는 이론적으로는 약 10%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초자산이 5%가 내리면 2배 레버리지 ETF는 이론적으로 약 10%가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루만 보면은 아주 단순한 계산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ETF를 하루만 들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늘은 빠지고 내일은 오르고 다시 빠지고 다시 반등하고 이런 반드시 급등과 급락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등락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기초자산이 100에서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날 10%를 하락하면 100은 90이 되겠죠. 그리고 둘째 날 약 11.1%가 상승하면 90은 다시 거의 100으로 돌아옵니다. 즉 일반 주식은 원래 가격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배 레버리지 ETF는 다른데요. 레버리지 ETF도 100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기초자산이 첫날 10% 하락했으니 2배 레버리지 ETF는 약 20%가 하락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 100이 80이 되는데요. 둘째 날 동일하게 기초자산이 11.1% 상승하면 2배 레버리지 ETF는 약 22.2%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80에서 22.2%가 오르면 얼마가 될까요? 102.2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이 아니고 계산을 해보면 약 97.8 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기초자산은 원래 가격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ETF는 아직 손실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락할 때 크게 빠지고
다시 오를 때에는 줄어든 금액을 원금으로 해서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원금이라고 생각한 그 선의 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은 회복이 됐지만 내가 들고 있는 레버리지 ETF는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생길 수가 있고 또 많은 경우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ETF를 사면서 많이 빠졌으니까 곧 반등을 하겠지, 혹은 반등하면 2배로 오르니까 더 빨리 회복하겠지, 혹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결국 다시 위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기초자산이 강하게 오르면 레버리지 ETF도 크게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변동성이 지속적이고 크게 되면 아까 위에서 봤던 그런 손실들이 계속 누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하루는 급락하고 다음날은 반등하고 다시 또 밀리는 장세에서는 레버리지 ETF의 손익 구조가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레버리지 ETF는 단순히 오르면 2배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는 매일매일 수익률이 다시 계산이 되고 있는 상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내가 예상한 수익률과 실제 계좌의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레버리지 ETF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레버리지 ETF라는 것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애초에 복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상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시작을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고 그럼 나는 좀 더 안정적인 상품을 보고 싶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리턴은 있는 그런 상품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상품은 크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리고 그 사이의 중간에 어떤 중간 정도의 리스크와 중간 정도의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어떤 자산의 목표가 어떤 리스크가 커서 돈을 다 잃어도 좋으니 나는 이 장에서 크게 먹겠다라는 것이면 일부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지 않겠지만 만약에 하이 리턴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수익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은퇴 준비나 노후 자금과 같은 것들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에 분배되어 있는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러한 인덱스 펀드가 굉장히 많고요. 일부 해외 보험 상품 같은 경우를 보자면 확정 수익이라고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지난 50년, 100년 동안에 꾸준히 연복리 6% 수준의 수익을 매년 보여주는 그러한 보험 상품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연 6% 이상의 복리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산 전체를 이러한 구조 속에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 밸런싱을 잡고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어느 구조의 자산에 분배를 해 놓느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나이나 투자 성향이나 자산의 규모, 특히 은퇴 시점이나 이런 현금 흐름 등에 맞춰 가지고 적절한 조합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